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오늘 출근길에 청소 여사님들과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는데요. 본인이 일하는 층 버튼을 누르시면서 우리 집이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본인이 청소하는 일터를 우리 집이라고 표현하시는 게 참 좋았거든요. 헝가리 선박 침몰 생존자들이 우리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실종자들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우리 집으로 돌아가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도 우리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2019년 5월 31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가불의 경제학이 아닌 상생의 경제학을 말하는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종일 YTN 라디오 통해서 헝가리 침몰 이야기 소식, 참사 소식 계속해서 들으셨을 텐데요. 아직까지 정확한 사고 원인은 나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 구조 소식도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혹시 올해 그 지역의 여행 계획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실제 취소 요청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구조 작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구조된 분들과 또 유가족들을 위해 기원하면서요. 또 이런 마음 아픈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장주영 매일경제 여행플러스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여행하면 얘기하는 게 좀 네, 그렇죠. 네. 여행하면 항상 우리가 즐겁고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네. 우리 모두가 참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는 이런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자님과 이야기를 나눌 테니까요. 기자님 좀 진심을 다해서 제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먼저 이 언론 통해서 많이들 접하셨겠지만 이번에 사고가 난 이 헝가리 여행, 특히 야경 투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 헝가리 부다페스트 야경은 뭐 프랑스 파리, 또 체코 프라 이렇게 해서 유럽 3대 야경으로 손꼽거든요. 뭐 이 세 도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이 강이랑 함께 한다는 건데요. 파리는 센강이 있고요. 또 프라하는 불타바 강이 있고 부다페스트는 다뉴브 강이 있는데 네. 뭐 도나우 강이랑으로도 부릅니다. 뭐 이 부다페스트 야경만 좀 특별하다라는 것이 이 전반적으로 헝가리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어두워요. 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주요 건물에 대부분 간접 조명을 쏘는데요. 그 간접 조명을 비추는 그 모습이 그 주황색으로 아른아른하는 그 불빛이 굉장히 좀 황홀하면서 아름답다. 뭐 이런 평가를 받아서 3대 야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부다페스트 안이 어두워서 상대적으로 황홀한 그 야경인데 사실은 이 어두운 환경 때문에 구조 작업이 지금 더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네. 지금 마음 아픈 상황인데 지금 사실상 이 코스가 동유럽 투어의 하이라이트로 꼽히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동유럽 하면은 헝가리를 포함해서 뭐 크로아티아, 체코, 오스트리아 뭐 이렇게 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 여행 코스가 많거든요. 네. 특히 또 그 헝가리 부다페스트 이 코스 같은 경우는 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국회의사당이나 부다왕국 또 뭐 세체니다리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람할 수 있는 전경 투어가 유람선 투어라서 네. 대부분 그 헝가리를 가시는 분들은 거의 99% 이상 유람선 투어를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동유럽 여행사에서 일을 하는데요. 저도 오늘 이제 네. 통화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네. 그 여행사에서 관장하는 그 한국인 팀도 사고 당일 오전에 그 배를 탔대요. 아이고. 근데 네. 그날부터 그 오전에도 날씨가 걱정이어서 저녁에 이 배를 띄울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했다고는 하던데 그 친구 말이 네. 이게 옵션이 아니고 네.
패키지 여행의 필수 코스로 들어가 있으면 사실상 취소를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이거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뭐 취소하는 거는 그 여행객 의사에 따라서 할 수는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몸이 좋지 않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 거동이 좀 불편해졌다거나 했을 때는 뭐 현지 가이드나 아니면 뭐 여러 분들한테 얘기해서 참여를 네.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네. 이걸 필수 코스라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걸 보러 갔는데, 네. 또 뭐 즐길만 하고 또 그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들 찾으러 가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빠지면은 본인이 아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게다가 그런 거 다 차치하고라도 이 패키지 여행 일정 자체가 굉장히 촘촘해요. 맞아요. 거의 뭐 30분 단위 아니면 20분 단위 이런 식으로 끊어서 가기 때문에 그곳을 다시 찾을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때 아니면 안 돼. 아니면 이때 아니 못 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몸이 안 좋거나 좀 걷기가 힘들거나 이런 상황이 와더라도 뭐 취소를 하지 못하는 뭐 그런 상황이 악순환이 좀 반복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요. 저도 그 상황에 있으면 네. 무리를 해서라도 때를 써서라도 그걸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아니면 못 볼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도 네. 이번에 이 사고를 보면서 이런 여행자의 이런 마음도 조금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또 하나는 여행사 입장에서는 이 수수료라든지 이런 좀 경제적인 부담이 간다면 취소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행사 입장에서도 조금 제도적으로 이런 거를 취소해도 괜찮을 수 있는 여행사에 특별히 손해가 지 않는 뭔가의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거든요. 뭐 이 부분은 뭐 제가 조금 후에 그 패키지 여행 상품 고를 때 주의사항 같은 거 할 때 네.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네. 사실 패키지 여행할 때는 굉장히 그 일정이라든가 그 약관을 아주 꼼꼼하게 살피셔야 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셨던 그 부분도 대부분의 그 볼거리들이 필수 코스로 들어가 있을 거다라는 상상은 접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마 같은 경우는 뭐 바로 그 성당을 간다거나 아니면 또 시내 투어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걸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는 뭐 어떤 좋은 차를 타고 가는 투어라든가 아니면 뭐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그런 투어도 굉장히 좀 특별하게 타고 가는 그런 교통수단을 통해서 타고 가는 그런 거를 만들어 놓는데 그런 것들이 다 선택 옵션이거든요. 네네. 예.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참여를 안 하게 되면 하루 종일 그냥 자유일정으로 아무것도 안 해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렇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여행사 입장에서는 손해갈 게 사실 없죠. 그런데 본인 여행객 입장에서는 모든 거를 패키지 여행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알아서 일정을 짜서 돌아다녀야 하는 상황도 발생을 하게 되고요. 네. 어떤 여행사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어느 지점을 딱 정해놓고 거기서 다 돌아다니지 말라라고 딱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어느 뭐 버스 안에서 이 버스 안에만 계시지 나오지 말라. 뭐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안전사고가. 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말 약관과 코스를 아주 꼼꼼하게 살피고 선택을 하셔야지 후회 안 하실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될 겁니다. 그렇겠네요. 요즘 사실 홈쇼핑 같은 데서도 이 패키지 여행을 굉장히 많이 팔고요. 또 네. 여행 산업이 굉장히 발달하다 보니까 대규모 여행사에서 내놓는 상품은 소비자들이 믿고 꼼꼼히 안 살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저도 드네요. 최근에 헝가리를 포함해서 이 동유럽 일주 패키지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네. 이 증가 속도가 그렇게 빠릅니까? 사실 조금 한 4, 5년 전, 길게 4,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때 왜 꽃보다 어떤 시리즈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거에서 크로아티아부터 시작해서 체코나 오스트리아 이런 쪽들이 굉장히 좀 알려지면서 이 동유럽 쪽 수요가 굉장히 늘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거의 어떤 지역은 100% 이상 는 데도 있다라고 할 정도니까
굉장히 좀 많이 증가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동유럽 하면 굉장히 낭만적이고 오랜 네. 역사와 아름다운 경관을 갖고 있다라고만 생각하지만 대부분 공산국가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받아들인 역사가 짧은 국가들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 조성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안전의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관광지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건 사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뭐 헝가리만 해도 지금 뭐 정확하게 그 발표는 안 됐지만 그 뭐 유람선 자체에 그 구명조끼를 안 입어도 된다라는 꼭 우리나라처럼 꼭 입어야 한다라는 그 안전의식 자체가 네. 이 헝가리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뭐 동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그런 조항들이 좀 약한 편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관 그리고 여러 가지 보험 뭐 이런 것들 아주 꼼꼼하게 챙기셔야지 뭐 후회 없는 여행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네. 현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상식화된 뭐 구명조끼를 입는다거나 아니면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거나 했을 때 그쪽에서 미비하거나 구비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유난을 떨어도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우리의 맞습니다. 기준에 맞게.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패키지 여행할 때 이제 우리가 약관 이런 거 뭐 보험 이런 거 고려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밖에 뭐 현지 국가의 특성에 대한 공부라든지 뭐 경제 상황이라든지 인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대비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은 떠나기 전에 물론 뭐 여행사에서도 고지를 하겠지만 우리나라 그 외교부에서 만들어 놓은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 해외 안전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그 영사라고 해서 네. 예, 그 영사 사이트에 들어가면 어느 지역이 안전하고 어느 지역이 위험한지 그것들이 색깔로도 표시가 돼 있고 네. 설명도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기서 한번 꼭 확인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실 약관이 뭐 굉장히 길고 아주 뭐 정말 거의 보험 약관 보듯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요새 여행사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없다라고는 하지만 자기네들이 조금 불리한 것 같은 경우는 작은 글씨라든가 좀 흐린 글씨로 돼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약관이나 아니면 그런 여행사에서 주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 소개 책자 같은 경우는 네. 꼭 꼼꼼하게 좀 챙기셔서 불상사가 안 일어나게끔 또 불합리한 경우가 안 생기게끔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도 여행자 보험은 반드시 드셔야 하는데요. 물론 뭐 패키지 여행 같은 경우는 여행자 보험을 꼭 들어서 가는 경우도 많지만 근데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자 보험도 약관에서 그 피해 보상 금액을 조금 더 높여서 뭐 맨 처음에 불입하는 금액이 낮게 되면 보상 금액도 낮거든요. 네. 보상 금액은 조금 올려서 그렇게 해서 좀 가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요. 똑똑한 소비자, 똑똑한 여행객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여행사에서도 또 조금 더 소비자 입장에서 책임지고 이 여행 상품들을 구성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희 둘이 인터뷰 진행했는데 우리의 진심이 좀 헝가리까지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